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570년 차가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던 안동의 도산서당입니다. 조선 최고의 석학이자 오늘날 1,000원짜리 지폐의 주인공인 퇴계이황 선생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계셨죠.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 제자들을 불러 모아 남긴 유언이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거창한 학문적 가르침도 가문을 지키라는 당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매화 분재에 물을 주어라라는 한마디였어요. 선비가 식물을 아끼는 게 뭐가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조선 팔도를 뒤흔들 법한 한 여인과의 가슴 절절한 로맨스가 숨겨져 있습니다. 당시 69의 노학자가 죽음의 문턱에서까지 챙겼던 그 매화는 사실 20여 년 전 단양 군수 시절 만났던 18살의 관기 두양이 선물한 것이었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이른을 바라보는 대학교 총장님이 20살 남짓한 예술가 지망생과 나눈 사랑의 징표를 죽을 때까지 간직한 셈이죠. 이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 성인군자로 추앙받던 퇴계에게 이런 뜨거운 인간미가 있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자, 시간을 거슬러 1548년 단양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퇴계는 48배 나이에 단양 군수로 부임하게 됩니다. 아내와 아들을 잇따라 잃고 마음의 병을 얻어 낙향하듯 내려온 자리였죠. 그때 그의 앞에 나타난 여인이 바로 두양이었습니다. 두양은 기생이었지만 시와 서에 능했고 특히 매화를 끔찍이 사랑하던 여인이었죠. 여러분, 한여름 밤의 꿈처럼 짧았던 이들의 만남은 겨우 9개월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신분과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깊은 교감을 나눴어요. 퇴계는 두양의 검은고 소리에 시름을 잊었고 두양은 퇴계의 깊은 학식과 인품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오래갈 수 없었죠. 퇴계의 형인 이해가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해 오면서 형제가 같은 지역에 관직에 있을 수 없다는 법도에 따라 퇴계는 단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별의 순간 두양은 자신이 아끼던 매화 화분 하나를 퇴계에게 건넸고 퇴계는 그 화분을 평생 곁에 두며 그녀를 그리워했습니다. 요즘처럼 연락처를 주고받거나 영상통화를 할 수 없던 시절 그 매화는 두 사람을 잇는 유일한 끈이었던 셈이죠. 퇴계가 단양을 떠난 후 두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녀는 퇴계가 떠난 날 이후로 스스로 관기 생활을 청산하고 남한강 강가에 움막을 지어 은둔했습니다. 오직 퇴계 한 사람만을 마음에 품고 21년이라는 긴 세월을 수절하며 보낸 것이죠. 퇴계가 안동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높은 벼슬에 오르내리는 동안 두양은 매일같이 강물을 바라보며 그가 보내준 시 구절을 읊조렸을 겁니다. 내 생에 잊지 못할 사람 오직 그대뿐이라네. 퇴계 또한 안동 도산서당에서 두양이 준 매화를 보며 그녀를 그리워하는 시를 수없이 남겼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호를 퇴계라고 지은 것도 그녀와 함께 거닐던 단양의 시냇가를 잊지 못해서였다는 설이 있을 정도니까요. 이 정도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20년을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면 과연 가능하시겠습니까? 잠깐 여기서 퇴계의 또 다른 인간적인 면모를 살펴봐야 합니다. 두양과의 로맨스가 로맨틱하다면 그의 두 번째 부인 권 씨와의 이야기는 눈물이 날 만큼 감동적입니다. 사실 권 씨 부인은 정신적으로 조금 아픈 분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상에 올린 배를 치마 속에 숨기거나 퇴계의 흰 도포가 해졌다고 해서 빨간 헝겊으로 기워놓는 시기였죠. 요즘으로 치면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퇴계는 한 번도 아내를 나무라거나 창피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사상에서 배를 훔친 아내를 보고는 조상님께서도 며느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너그러이 이해하실 거다라며 다독였고 빨간 헝겊이 덧대진 옷을 입고 대궐에 들어가 동료학자들의 비웃음을 살 때도 아내가 정성껏 기워준 옷인데 뭐가 부끄럽냐며 당당하게 웃어 넘겼습니다. 지식인으로서의 권위보다 한 인간으로서의 배려를 우선시했던 퇴계의 이 모습, 정말 요즘 세상에 꼭 필요한 리더의 덕목 아닐까요? 여러분, 요즘 직장 생활 힘들어서 사직서 가슴에 품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역대급 프로 퇴사러가 있었습니다. 바로 퇴계 이황 선생입니다. 그는 평생 70번이 넘게 사직서를 냈습니다. 임금이 제발 나란 일을 도와달라고 붙잡아도 저는 학문이 부족합니다. 몸이 아파서 고향으로 가야겠습니다라며 번번이 거절했죠.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일을 하기 싫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권력의 허망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화와 당쟁이 끊이지 않던 피비린내. 나는 조정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권력에서 멀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현대 사회로 치면 대기업 임원 자리를 마다하고 시골로 내려가 작은 공부방을 차린 셈인데 연봉 수억 원을 포기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의 이런 결단력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퇴계 선생의 재산 목록을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고위 관직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은 비가 새고 바람이 통할 정도로 허술했습니다. 심지어 손님들이 찾아와도 대접할 술이나 안주가 없어 맹물만 내놓은 적도 부지기수였다고 해요. 요즘 정치인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증식 논란을 생각하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조카가 과거 시험에 합격하자 축하 선물로 줄 게 없어 자신의 헌 옷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퇴계는 선비는 가난함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오직 뜻이 비루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낡은 갓과 해진 옷을 입고도 누구보다 당당했던 그의 모습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거울 같은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쥔 통장 잔고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잔고가 아닐까요? 조선 유학의 양대 산맥하면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를 빼놓을 수 없죠. 두 사람은 35살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경하며 학문적 논쟁을 벌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두 사람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퇴계가 내면의 수양과 도덕성을 강조한 감성적인 원칙주의자였다면 율곡은 현실적인 개혁과 실천을 강조한 냉철한 전략가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퇴계는 기본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고 주장하는 철학과 교수님 스타일이고 율곡은 지금 당장 법을 바꾸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외치는 정책 전문가 스타일인 거죠. 퇴계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본성을 믿었고 율곡은 그 본성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지를 고민했습니다. 이 두 천재의 조화로운 경쟁이 있었기에 조선의 학문이 그토록 찬란하게 꽃피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퇴계가 낙향하여 세운 도산서당, 나중에 도산서원이 된 그곳은 당시 조선 청년들에게 꿈의 성지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제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죠. 퇴계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 결코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린 제자들에게도 반드시 존댓말을 썼고 그들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책만 읽는 선비를 기른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지식이다라며 지행합의를 강조했죠. 도산서원은 요즘으로 치면 혁신적인 인재를 배출하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유성룡, 김성일 같은 쟁쟁한 인물들이 모두 이곳에서 배출되어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했으니까요. 교육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퇴계는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인이라고 부르는 퇴계이지만 그의 삶은 사실 개인적인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산후조리 중에 세상을 떠났고 둘째 아들은 일찍 죽었으며 손자마저 먼저 보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퇴계는 제자들 앞에서는 의연한 척했지만 밤마다 홀로 촛불 아래서 죽은 자식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가 남긴 편지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다. 삶이 이토록 허망할 수 있느냐는 절규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퇴계는 그 슬픔을 학문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개인적인 고통에 함몰되지 않고 그 고통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던 것이죠. 우리가 퇴계의 글에서 깊은 울림을 느끼는 이유는 그가 단순히 머리로 쓴 것이 아니라 피눈물 섞인 가슴으로 썼기 때문일 겁니다. 퇴계 선생에 관한
유명한 일화 중에 사기꾼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찾아와 거짓말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퇴계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지만 모르는 척하며 돈을 내주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선생님, 저 사람은 사기꾼인데 왜 돈을 주셨습니까? 라고 묻자 퇴계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가 오죽 절박했으면 나 같은 노인에게까지 와서 거짓말을 했겠느냐. 그 사람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모른 척 해주는 것이 선비의 도리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사기를 당하고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걱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자신의 이익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퇴계가 말한 경의 실천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퇴계 이황 선생의 얼굴을 봅니다. 바로 1,000원짜리 지폐를 통해서죠. 그런데 왜 하필 이황 선생일까요? 그는 단순히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표준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부유함보다 청빈함을 사랑하며 자신보다 낮은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삶. 그의 사상은 일본 유학의 기초가 되었고 현대 철학자들에게도 끊임없는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미니멀리즘이나 마음 챙김 같은 가치들도 사실 퇴계가 500년 전에 이미 몸소 실천했던 것들이죠. 시대를 앞서간 그의 통찰력은 21세기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1570년 12월 8일 퇴계 선생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평소 아끼던 분재와 서적들을 정리하고 제자들에게 내가 죽거든 절대로 거창하게 장례를 치르지 마라. 비석도 세우지 말고 작은 돌 하나만 놓아다오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밖의 매화를 바라보며 저 매화에 물을 주어라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죠. 향년 70세. 그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했고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유언대로 아주 소박하게 치러졌지만 조선 전역의 선비들이 통곡하며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한 인간이 이토록 완벽하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 아니었을까요? 퇴계 선생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단양에 있던 두양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울다가 마지막으로 퇴계의 묘소가 있는 안동까지 먼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묘소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신분의 벽 때문이었죠. 멀리서나마 큰 절을 올린 두양은 다시 단양으로 돌아와 퇴계와 함께 거닐던 강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유서에는 선생님 곁으로 갑니다. 저를 강가에 묻어주세요라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단양 강가에는 두양의 묘가 남아있어 매년 많은 이들이 그 가슴 아픈 사랑을 기리며 찾아옵니다. 성리학의 거장과 이름 없는 기생의 사랑. 비록 이루어지지 못한 비극이었지만 그 진심만큼은 500년 세월을 이겨내고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위대한 인물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잠시 짚어볼까요? 퇴계는 1501년 안동부 예안현 온계리에서 7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생후 7개월 만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죠. 어머니 박씨 부인은 가난한 살림에도 자식 교육만큼은 엄격했습니다. 너희는 아버지가 없으니 남들보다 수백 배는 더 노력해야 한다. 공부보다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어머니의 가르침은 퇴계 인격 형성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12살 때 숙부에게 논어를 배우며 학문의 길로 들어선 그는 34살이라는 조금 늦은 나이에 과거에 급격하며 본격적인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조선 최고의 스승이 되기까지 그의 뒤에는 헌신적인 어머니의 사랑과 끊임없는 자기 수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퇴계 이황 선생의 불꽃 같은 사랑과 서리빨 같은 절개,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빳빳한 지폐 속에 갇혀있던 딱딱한 유학자가 아니라 우리처럼 사랑에 아파하고 슬픔에 눈물 찢던 한 남자의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퇴계가 마지막까지 물을 주라고 당부했던 그 매화는
어쩌면 우리가 잊고 사는 초심이나 순수한 사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중한 인연이나 꿈이라는 이름의 매화에 물 한 잔 주는 여유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퇴계 선생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